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게 말이 돼? 에이 설마 했던 적도 있지만 막상 제가 겪은 일을 남들에게 말하면 남들 역시 말이 안 된다며 믿질 않더군요. 역시 내가 겪지 못한 일은 믿기가 어려운 법인가 봅니다.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도 못 믿으실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제 입장에선 가감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솔직히 소시적엔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좀 들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직업 덕에 좋은 곳에서 맞선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 좋은 자리에 마음이 수백 번도 흔들렸죠.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솔직히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잠깐의 불장난으로 아이가 생겼고 또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여자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여자친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안에선 아내를 탐탁치 않게 여겼죠. 돈 많은 집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굴지의 기업에 다니는 재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평범했고 중견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 아내가 펑펑 울었던 적도 많았고 그만큼 저도 아내를 변호해서 어머니와 싸운 적도 많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저도 좀 무뎌지고 어머니는 약해지고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가더군요. 그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고 지금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야 열심히 병원에서 진료를 보며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아내는 아이 뒷바라지하며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내는 가끔 의사 부인들 모임이나 혹은 스크린 골프 정도 치는 여유 시간을 가졌고 저는 골프보단 산행이 취미라서 혼자 산에 가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그만큼 아내와 저는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들과 어울리는 쪽이었고 저는 혼자 아니면 둘이서 즐기는 걸 좋아했죠. 그 외엔 아내랑 문제는 없었습니다. 늘 평범했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더라면 오히려 행복했을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와 저 사이에 말 못할 갈등이 계속 쌓여가는 걸 느꼈네요. 이유는 저와 처갓집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겐 형제가 엄청 많았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죠. 아내가 마치고 그 밑으로 동생만 4명이니까 무려 5남매였습니다. 근데 아내 밑으론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처제와 처남들이었습니다. 굳이 무슨 문제를 벌였는지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소하게 사고를 벌였거든요. 가난한 집안이니 사고만 쳤다 하면 아내에게 손을 빌리러 왔고 그 돈은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의사 수입이 적진 않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 진료하고 끝나면 의사들끼리 만남과 세미나도 있어야 하고 또 은근히 접대도 받고 해야 하는 게 의사 직업이다 보니 제대로 쉴 데가 없거든요. 그나마 집에 들어가서 맘 편히 자보는 게 소원인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가 아빠를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뜨끈한 된장찌개 끓여놓고 수고했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내는 막내가 또 사고를 쳤나 봐요. 혹시 도울 길 없을까요? 이딴 이야기부터 꺼내니까 아주 처갓집에 첫자만 나와도 치가 떨리고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면 저도 말을 안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평소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 자연히 가족 간의 대화도 없는 편이었죠. 하루는 몸이 찌뿌둥해서 자가 진단을 좀 해보니 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군요.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 궤양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 중 대부분 지방간 위염은 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궤양도 심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 하나고요. 하지만 이걸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주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죠. 내시경 검사를 하고 집에 오니까 아이는 학원 가고 없고 아내도 없더군요. 혼자서 밥을 챙겨 먹고 있는데 아내가 아주 멋진 골프웨어를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 다녀오냐고 물었더니 김 원장님 사모님하고 접대 골프 좀 치고 왔어 이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내도 내조한답시고 잘 나가는 병원 원장 사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제가 위가 좀 안 좋고 잘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굉장히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그래서 어차피 당신 병원의 간호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난 피곤하니까 먼저 좀 잘게 이러는 겁니다.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TV 영화 속 다정한 가정까지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아빠이자 가장이 아프다고 하면 다 같이 걱정해 주길 바랬는데 너무나도 뻔뻔한 아내 태도에 갑자기 울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따졌죠. 당신은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아니면 당신네 집안 사건 사고 처리해주는 해결사야?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언제부터 당신이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골프를 쳤어?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제가 언성을 높이면 아내가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저를 빤히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곤하면 어디 가서 술 한잔하고 와서 잠이나 자. 난 피곤해서 씻고 먼저 잘 테니까. 그 말에 있던 정 없던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말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내가 나 몰래 처갓집에 대출을 해준 거죠. 퇴직 후 시골 내려가서 살아보려고 지방에 작은 땅을 하나 사둔 게 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처가 식구에게 빌려줬더군요. 우연히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처가 식구들에게 대판 따졌죠. 하지만 미안한 기색도 없이 뭘 그런 것 같고 난리냐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법만 없으면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꾹 참고 아내와 일단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중학생 아이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사이를 이어주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맘대로 되나요? 아내와 저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졌죠. 제가 짐을 싸들고 나오던 날 아내는 마지막까지 제 가슴에 비수를 꼽더군요.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줘. 끝까지 그놈의 돈. 지폐다발로 뺨을 후려치고 싶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돈 몇 푼 쥐어주고 이놈의 집구석을 탈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병원 근처 원룸을 잡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만 생각하면 1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이 뭔지. 그래도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 더 꼼꼼할 거라 믿었고 또 아이 옆엔 아내가 있는 게 맞다는 생각에 꼬박꼬박 생활비는 보냈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혼을 할까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도 바쁘고 제 몸도 살피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별거는 했지만 그 중간에 아이도 만나서 놀러도 가고 별거 중인 아내가 종종 원룸에 들러서 밑반찬도 해주면서 사이가 조금은 나아진 듯 했습니다. 역시 공기와 가족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처럼 서로 거리를 좀 두니까 소중함을 깨달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만 깨달으면 뭐 하나요? 아내는 전혀 깨닫질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길래 평소에 자주 만나는 병원 안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했더니 아내는 밖에 있는 조용한 곳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오히려 아내가 부부끼리 다른 데서 만나면 이상한 소문 난다며 병원에서 늘 만나자고 했었거든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곤 약속된 장소로 나갔더니 아내가 서류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혹시 내가 예상하는 서류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1년간 떨어져 지내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는데 아내는 변한 게 없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내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다른 남자가 생긴 거면 딸에게도 이야기했냐고 했더니 아내는 남자 없어. 그냥 당신이랑 살기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며 아내를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대로 이혼하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별거 한 채로 사는 게 맞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혼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했거든요. 아직 나이가 50대 초반이고 직장 나쁘지 않으니까 재혼을 해서라도 더 좋은 여자를 만나라는 뜻이었죠. 물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을 원하지 스트레스만 주는 아내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사업하는 친구놈을 만나서 술 한잔 했죠. 이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는 잘 생각했다며 빨리 이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질질 끌어봤자 가족끼리 마음만 다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아내와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생각했죠. 그날 친구놈이 저를 위로해 준다며 고급 술을 진탕 사줬습니다. 남자들 우정이란 게 대부분 욕으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듯이 그날은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마셨습니다. 슬퍼서 괴로워서 다 잊고 술만 마셨네요. 덕분에 다음날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지만 친구의 우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 다 잊자. 훌훌 털어버리자. 제2의 인생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병원에 출근했는데 그날 갑자기 응급실 야간 진료를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요즘 의사 수도 부족하고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기로 한 의사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하루만 야간 진료를 보게 된 거죠. 응급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하지만 그날은 유달리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응급 환자도 없고 조용하더라고요. 솔직히 아픈 사람 없는 게 좋은 거죠. 살짝 피곤해서 간이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응급 호출이 온 겁니다. 불이 나게 가보니 119에선 교통사고 환자이고 40대 중반의 여성이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환자 차트를 보니 어느 정도 응급 조치를 취해놨기에 약간 느긋한 마음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환자를 보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명품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치장한 아내가 온몸이 아픈지 몸을 요동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아내가 저런 멋진 옷을 입고 이 야밤에 다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왔는지 너무나도 의아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명품 옷과 장신구는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궁금했지만 피범벅이 된 아내를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진정대를 투여하고 구급대원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니까 차량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가 크게 손상을 입은 걸로 추정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했기에 하의를 벗기거나 잘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로 물들어서 옷과 피부가 달라붙어 있어서 하의를 가위로 잘라낼 수밖에 없더군요. 근데 누가 봐도 명품 옷이라서 일단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픈 와중에도 바지를 자르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간호사 중 한 명이 아내 얼굴을 알아보고는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혹시 사모님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알려질 것 같아서 일단 아내에게 가서 말했죠. 여보, 일단 상처 부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옷이 피부랑 너무 달라붙어 있어서 안 되니까 일단 좀 잘라낼게.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도 놀랐죠. 지금 흘린 피의 양을 봐선 정신을 잃어도 모자랄 상태인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와서 저렇게 소리를 치나 제가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이러다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 빨리 치료해야 하니까 얼른 동의하고 솔직히 이런 거 동의 안 구해도 돼. 근데 당신 의견 따르는 것뿐이 알았지? 이렇게 살살 달랬더니 아내는 너무나도 아픈지 알았다며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의를 잘라내고 상처 부위를 보려고 하는데 숨이 확 멎을 것 같더군요. 왜 그렇게 아내가 제가 있는 병원을 나가고 싶어 했는지 하반신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지를 잘라냈더니 골반 밑쪽에 H, 하트, S라는 문신이 있더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니 치료 부위를 확인하고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제가 연락을 해서 장인 장모님과 딸은 병원으로 와 있었고요. 가족들에게 아내는 이상 없다고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장모님은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칠 생각 없냐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제가 평소에 문제를 저질러서 아내와 별거 중인 걸로 알고 계시더군요. 아니라고 해명을 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라서 딱히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다 보낸 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거 다 알아. 그제서야 아내가 낑낑거리며 눈을 뜨더거든요. 마취가 풀려서 꽤 아플 텐데 가족들 앞일라 자는 척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문신 속 이니셜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봤죠. 아내는 대답을 안 하더군요. H 하트 S에서 S는 아내의 이니셜이 확실했는데 H는 도무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대답을 안 하고 너무나도 궁금하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 장모님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던데 나도 나쁜 소문 들으며 이혼할 순 없잖아. 당신한테 문신이 있다고 장모님에게 이야기하고 당신 문제로 이혼 수속 밟을 수밖에 없어.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집에다간 이야기하지 말라며 진실을 털어놓는 겁니다. 사실 아내는 저랑 별거 전부터 한 남자를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사업하는 제 친구의 지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를 위로해줬던 사업하는 친구가 소개를 해줬던 거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아내에게 바람피라고 소개해준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나 합석하며 소개를 해준 거였더군요. 어쨌든 아내는 간신히 그 남자를 만나며 불륜 관계가 아닌 우정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피곤에 쩌든 저와 매너 좋은 사업가 남자를 비교하게 됐고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귀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랑 별거를 하자마자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며 생활비도 받았다는군요. 오히려 제가 벌어다 줄 때보다 더 풍족하게 생활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 듣는데 피가 울컥 솟더군요. 하지만 꾹 참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업가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나중엔 넘지 말아야 선까지 넘어가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날 밤에 사업가가 아내의 골반 쪽에 문신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지만 사업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냐, 이것만 새기면 자신도 이혼하고 아내에게 오겠다며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괜히 불안해서 아내는 허락했고 그렇게 문신 샵에 가서 같은 문신을 서로에게 새겼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엔 허탈함까지 생기더군요. 내가 이런 여자를 먹여 살리려고 그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무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도, 그 남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거라는 것도 이야기를 다 들었죠. 모든 상황을 알고 나니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혼해야 할 이유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모두 녹음해뒀죠.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요. 일단 화를 꾹 참고 아내에게 환자로서 몸조리 잘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갔죠. 친구에게 사업가랑 아내가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친구가 벌벌 떠는 겁니다. 순간 느낌이 오더군요.
제가 계속 추궁을 하니 친구는 만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코 이상한 관계로 소개해 준 건 아니라며 사과하는 겁니다. 진즉에 알려주지 그랬냐고 했더니 친구는 제가 괴로워할까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점점 둘 사이가 깊어지고 괜히 이 사실을 알렸다간 제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상한 관계를 눈치챘으면 알려주는 게 친구 아니냐고 욕을 퍼부어줬죠. 친구는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50 넘은 어른이 고급 술집 바닥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하니 지나가는 웨이터랑 손님들이 수군대더군요. 하지만 전 아랑곳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 진심으로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면 그 남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죠. 도대체 얼마나 잘난 놈이길래 내 아내의 마음을 훔쳐갔을까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에게 전화해서 제가 법적으로 남편입니다. 이혼하고 제 아내랑 결혼하겠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위자료는 얼마나 주실 건가요? 그러자 그 사업가는 당황스러웠는지 잘못 걸었다며 말을 얼버무리며 끊더군요. 그 이야기도 다 녹음해뒀습니다. 비겁한 놈이더군요. 멋지게 변명이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어버버버 거리면서 전화를 피하다니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하면 협박으로 간주해서 신고하겠습니다. 아주 가관이더군요. 남의 가정은 파탄 내놓고 자기는 손에 피 안 묻히려는 쫌생이더라고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에게 들려줬습니다. 아내의 실체를 알리고 싶다기보단 적어도 제가 나쁜 놈이라서 이혼하는 게 아니란 걸 알리고 싶었죠. 장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혼 서류는 진작에 받아놓은 게 있으니 사인했어요. 합의는 된 거니까 아내가 회복되면 이야기 전해주십시오. 라고 제 의견을 말했죠. 장모님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맞은 듯이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부도덕한지 몰랐으니까 떠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은 남자 대 남자로 부탁한다며 아내의 잘못을 감싸달라고 애원하는데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처갓집 감싸드릴 때는 당연한 듯이 행동하시더니 돈 대주는 호구가 정신 차리니까 무서우세요?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사랑 하나로 처갓집 잘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볼 일 없으니 그걸 그만하세요.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고 아이도 경제력 있는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니까 엄마의 부도덕한 점을 알고는 있는 듯합니다. 사춘기에 상처를 입진 않았나 걱정이지만 일단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고 오히려 엄마 노릇까지 하려고 가끔 저에게 밥도 차려주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명랑한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다행이네요. 가끔 아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법적으로 만나는 날 외에 가끔 따로 보자는 연락이죠. 물론 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더 냉정해지더라고요. 어설픈 동정심이나 아이의 엄마니까 잘해줘야지 이런 감정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친구를 통해서 그 사업가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은 우연히 듣게 됐죠. 저도 사람인지를 아주 고소하더군요. 역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은 언젠가 벌을 받나 봅니다. 저도 천사처럼 산 건 아니지만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살아왔으니 이제 웃는 날이 곧 오겠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딸과 함께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